알고리즘 스스로 학습 5-1 투포인터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왕호원입니다. 이 투포인터는 처음에 커리큘럼을 짤 때 포함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요. 투포인터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최근에 코딩 테스트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걸 보아서 투포인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포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투포인터를 잘 공부해서 문제를 같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포인터는 1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을 가리키는 두 개의 포인터를 조작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이 화살표, 추후에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왼쪽에 있는 건 left, 오른쪽에 있는 건 right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 포인터를 조작해 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유형은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대표적인 문제로 2020년도 카카오 인턴십 3번에서도 나왔고 사실 이 뒤에도 다양한 기업들에서 투포인터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포인터는 유형이 많지 않으니까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스스레 합2 백준의 2003번 문제인데요. 자연수로 이루어진 n칸의 1차원 배열이 주어진다. 연속되는 부분 배열 중 원소의 합이 m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초기 포인터 두 개를 설정해 둘 겁니다. 아까 말했던 left 그리고 right 이 두 개는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두 번째는 left에서 right에 포함되는 구간은 현재 부분 배열이라고 지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eft부터 right까지 이 사이의 값들을 부분 배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left는 항상 right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인데요.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left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right보다 더 우측에 갈 경우 무한 루프가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적절한 투포인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인터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입니다. left도 동일하고 right도 동일하고 모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우측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는 어떤 상황일 때 움직이는지 총 3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현재 부분 배열의 합이 n보다 작을 때. 이 경우에는 부분 배열, 즉 right부터 left까지 안에 있는 부분 배열의 합이 n보다 작다면 더 늘려야겠죠. 그럴 때는 right 화살표를 뿔뿔해서 한 칸 이동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부분 배열의 합이 n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내가 left부터 right까지 부분 배열이 지금 현재 n보다 값이 크다. 그러면 왼쪽에서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left를 뿔뿔해서 한 칸 이동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부분 배열의 합이 m과 같을 때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답 케이스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다음 또 부분 배열의 합이 m과 같을 때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right를 한 칸 증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경우에 포인터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찾고자 하는 수가 5라고 했을 때 left와 right를 0으로 초기시켜서 이 1차원 배열의 가장 첫 번째를 가리키도록 합시다. 그러면 left와 right 사이에 있는 즉 부분 배열의 합은 1이겠죠. 그래서 썸은 1입니다. 근데 이 경우를 보면은 찾고자 하는 수 m보다 부분 배열의 합이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right를 오른쪽으로 증가시켜줘야겠죠. 네, 증가시켜줬더니 left와 right 사이 부분 배열의 합이 3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찾고자 하는 수 n보다 여전히 작기 때문에 right를 한 번 더 증가시켜 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찾고자 하는 수 n보다 left와 right 사이의 부분 배열의 합이 6으로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left를 오른쪽으로 한 칸 증가시켜서
수를 줄여줘야겠죠? 네, 그러면 찾고자 하는 수 m이 5였는데 이 left와 right 사이 부분 배열이 2, 3 더하면은 5로 찾고자 하는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답에 1 플러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수를 구하기 위해서 right를 한 칸 증가시켜 줄게요. right를 증가시켰을 때 찾고자 하는 수 m보다 이 부분 배열의 합이 9로 더 큽니다. 그러면 left를 이동시켜 줘야겠죠? 7이 되었고요. 여전히 크기 때문에 left를 한 번 더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4가 되었네요. 4가 되면은 부분 배열이 찾고자 하는 수 m보다 작기 때문에 right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네, 커졌으니까 left 이동. 작아졌으니까 right 이동. 다시 커졌으니까 left 이동. 제가 썸 값을 안 바꿨는데 부분 배열의 합이 left, right 사이에 5이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수 m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answer에 2를 바꿔주고 right를 한 번 더 증가시켜 줄게요. 8. 더 커졌기 때문에 left를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3. 작아졌으니까 right 증가. 4. 여전히 작기 때문에 right 한 번 더 증가. 네, 찾고자 하는 수 5와 부분 배열의 합이 5로 동일하기 때문에 answer에 플러스 1 해줘서 총 3가지를 찾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를 구하기 위해서 right를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수 m보다 부분 배열의 합이 더 크기 때문에 left를 줄여주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수보다 부분 배열의 합이 작기 때문에 right를 증가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right가 이 1차원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투포인터는 종료가 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껏 구해왔던 정답은 3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포인터가 과연 내가 한 작동 원리가 맞을까를 정당성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정을 세워볼게요. 가장 왼쪽에 이 low부터 high, L부터 H까지 범위가 M,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수 M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left, right, 이 투 포인터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을 해볼게요. 이 left가 low보다 더 왼쪽에 있고, 그리고 그 H보다, 그러니까 high보다 right가 더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 수를 구할 수 없게 되죠, M을. 근데 이런 경우가 과연 가능할까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일단 이 left부터 right까지의 부분 배열의 합이 m보다 더 큽니다. 왜냐면은 이 L부터 low부터 high까지 범위가 m인데 left와 low 사이 그리고 high와 right 사이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분 배열의 합은 이미 m보다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right가 예를 들면 h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미 m보다 더 큰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투포인트의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내가 찾고자 하는 m의 값보다 부분 배열의 합이 더 클 경우 left가 감소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left는 그 자리에 right가 h에 왔을 때부터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low부터 high까지가 범위가 찾고자 하는 게 m입니다. 근데 이 left, right가 L과 low와 high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투 포인터가 성립되지 않는데, 평생 m을 찾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어, 지금 보면은 L부터 H가 M인데 이 left와 right의 부분 배열의 합이 M보다 더 작은 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 첫 번째 조건이었던 더 부분 배열의 합보다 작을 경우 right를 M이 부분 배열보다 더 작을 아니죠? M보다 부분 배열이 더 작을 경우에는 right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M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eft가 L보다 안에 들어온 시점에 아니면 L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right가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ow와 high 안에 left, right가 들어있는 상황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투포인터가 내가 구해왔던 과정 그리고 조건들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를 알아볼게요. 이 투포인터는 포인터 두 개가 1차 배열을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순회하므로 left 5의 n 그리고 right 5의 n 즉 5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이 문제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2020 카카오인더시 3번 보석 쇼핑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연습에 가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보통 카카오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 복잡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의 n제곱만 돼도 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이 투포인터 방식을 활용해서 투포인터는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었죠. 그래서 그 방식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투포인터 방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 본다면 투포인터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투포인터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